안녕하세요. 희원쌤입니다. 연자TV는 연애와 결혼 생활에 대한 고민을 풀어드리는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연애상담 R&D 브랜드 연애자격의 공식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결혼 압박으로 헤어지는 사례인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이 원인인지 이런 것들을 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지금 헤어지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아마 많으실 거라고 보는데 좀 아셔야 되는 것들이니까 내용을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결혼 압박으로 헤어지는 사례 같은 경우에는 누가 결혼을 압박을 했는지를 보면 여자분들이 압박을 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기는 해요. 남자분 쪽에서는 압박을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여자분인데 이게 그 남자분들이랑 여자분들 입장이 좀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한편으로 요즘 좀 사회 문제도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일단 그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그거인 거예요. 남자가 나를 정말 진짜 사랑하면 나를 책임지려고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강하고, 아무래도 가부장제의 영향이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혼 정년기가 되면은 결혼을 하고 싶다 라는 그런 생각이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결혼 정년기에 우리가 정말 결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남자가 정말 날 진심으로 생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좀 많이 궁금해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거의 뭐 고등학생 때 연애를 하는 경우부터 시작해서 뭐 20대 초반 이런 경우에도 좀 결혼에 대한 압박을 좀 많이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 그게 있어요. 그 여자분 입장에서는 결혼에 대해서 남자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고 확신을 주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랑에 대한 어떤 확신이라든지 증거라든지 이런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요구를 하려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한편으로 이제 결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할 수 있잖아요. 물론 요즘 비혼주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하지만 뭐 우리가 적당한 나이가 되면 결혼을 하고 이런 거를 대부분 당연하게 생각을 하니까, 그럼 그런 당연한 것들을 나는 언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특히나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부잖아요, 결혼을 하면. 그러면은 결혼식의 꽃은 결국은 신부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럼 내가 정말 꽂히려면 그쵸, 내가 정말 그날 진짜 예뻐야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의 미모라는 게 사실은 요즘은 물론 기술도 많이 발달을 했지만, 한편으로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한계가 생기잖아요. 뭐 처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내가 예쁠 수 있을 때, 내가 몸매가 괜찮을 수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게 가능할지라는 부분들이 또 여자분들이 많이 불안해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내 소망대로 될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 여자분들은,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는 게 우리가 당연히 정말 너무 사랑하면 하는 거고, 우리가 결혼 정년기가 되면 하는 거고, 한편으로 내가 정말 예쁜 나이에 정말 예쁜 신부로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 입장이 너무나 모든 여자분들이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가는 입장일 텐데, 한편으로 남자분들 입장으로 가볼게요.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결혼이라는 게 어떻게 보일까요? 이게 사실 좀 이슈가 있어요. 여자분들 입장에서 결혼에 대해서 입장이 많이 갈리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 정말 하고 싶은 분들은 제가 앞에 얘기 드린 것처럼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해야 되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런데 결혼에서 반대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을 보면 결혼을 해도 불행할 것 같다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꼭 결혼을 해야 되냐라는 입장이 있기는 하죠. 특히 이제 가부장제 사회에서 보통 이제 아내가 되는, 부인 되는 사람이 맡아야 되는 역할, 뭐 육아라든지 가사분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뭐 이슈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걸 다 떠나서 지금은 결혼 압박으로 헤어지는 사례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거니까, 압박이 있었던 경우일 수 있는 그런 커플들에 대해서만 보자면, 일단 여자분들은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입장이 어떤지 제대로 보자면, 사실 여자분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뭐 20대 초반, 후반, 30대 초반 이럴 때까지 결혼에 대해서 압박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이에 상관없이. 그리고
한편으로 이 남자분들도 그럼 나이에 상관없이 이런 결혼에 대한 압박을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 남자분들이 결혼에 대한 압박을 받았을 때 괜찮으려면 그러면 사실은 본인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결혼이 내가 하고 싶다는 생각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결혼에 대해서 그래 우리 결혼하자 라고 제대로 얘기를 할 수 있으려면 내가 갖추고 있어야 되는 조건들이 분명히 있는 건데 뭐 예를 들어 결혼이 현실이니까 뭐 돈이라든지 혹은 양쪽 부모님이 우리를 정말 축복해 줄 수 있는지 뭐 이런 이슈도 있고 그리고 당장 결혼이라는 게 진행이 되면 본인이 남편이 되는 거고 한 가정의 가장이 되는 거고 그리고 한편으로 우리가 아이를 가질 수도 있으니까 부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정말 성숙한 사람인지 내가 정말 이 한 가정을 이끌어가고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인지 그쵸? 그럼 그런 부분들도 본인 입장에서 되게 많이 중요한 이슈일 건데 그런데 이런 조건들을 갖추려면 남자분들이 보통 몇 살쯤 돼야 될까요? 그래도 한 30대 초반, 중반 정도여서 내가 어느 정도 돈을 모아놨다. 뭐 이렇게 내가 집도 있고 우리가 그래도 결혼을 진행을 할 만한 그런 여건들을 내가 갖췄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결혼에 대한 압박이 문제가 안 될 거예요. 일단 압박이 아니겠죠. 일단 압박이 아닐 텐데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닌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결혼이라는 말을 쉽게 할 수가 없는 게 생각을 해봐요. 지금 내가 모아놓은 돈이 없어. 근데 여자친구한테 우리 결혼하자라고 말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뭐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 그래 우리 결혼을 하자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당장 뭐 준비를 시작을 하고 결혼을 해야 될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남자분이 모아놓은 게 없으면 그리고 집에서도 받을 게 없으면 내가 현실적으로 이것들을 진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사실은 나는 말만 던져놓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것도 되게 신뢰를 잃게 되는 요소인 거잖아요. 물론 여자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아니 말이라도 예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서로 돈 없는 거 당연히 아는 거고 그냥 확신을 달라는 건데 그것도 못하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남자분들 생각이 또 그렇지가 않대요. 말을 예쁘게 할 수 있죠. 말을 예쁘게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대화가 굉장히 잘 통하면 너무나 좋은데 근데 이제 여자분들과 남자분들의 입장이 좀 많이 다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잘 못하다 보면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남자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여자분들이 안다면 사실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말을 못 할 거예요. 우리 결혼 언제 해? 우리 진짜 결혼할 수 있는 거 맞아? 우리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들을 여자분들이 좀 더 남자분의 자존감을 배려를 하면서 얘기할 수 있을 거고 그쵸?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둘 다 학생이지 않냐 하지만 우리가 정말 미래까지 바라보고 사귀고 있는 사람으로서 결혼을 언젠가 해야 할 텐데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결혼을 한다 만다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행복한 거니까 지금 당장은 우리가 공부 때문에도 너무 정신이 없고 일하는 것만으로도 바쁘고 그러니까 일단 생각을 해본다라는 차원에서만 우리가 얘기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우리가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있을 순 없는 거니까 그리고 이런 이야기에 있어서 네가 혹시라도 좀 이르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면 그런 것도 알려줘라.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속도도 같이 맞춰봤으면 좋겠는 게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좀 다르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참 좋겠죠. 하지만 여자분들이 남자분들 입장까지 고려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자분들도 아예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 거죠. 남자친구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 걸 아는데 내가 말이라도 해야 이 사람이 좀 더 준비하고 챙기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일부러 말을 하시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이게 남자분들한테는 좀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그냥 내가 이걸로 인해서 부담이 되고 상처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자친구랑 연락을 하고 만나는 것조차 부담으로 느껴질 수가 있어요. 사실 정말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내 현실이 여자친구에게 부응할 수 없다는 걸 아니까 여자친구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다는 걸 아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얘한테 당장 결혼을 해줄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얘는 결혼을 바라고, 그런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뭐 결혼을 하자 말자 얘기를 할 수가 없고, 내가 당장 지금 뭘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제대로 말을 할 수가 없고,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미안함이 커지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보다 미안함이 커질 때 남자분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얘를 행복하게 하려고 연애를 하는 건데, 그런데 결혼을 생각하고 결혼을 꿈꾸는 이 아이한테는 내가 적당한 상대가 아닌 것 같다. 나는 아직도 한참 남았는데 남들 같은 결혼을 하려고 하면 난 지금도 준비할 게 너무나 많고 정말 아직 너무 부족하고 준비가 덜 됐는데,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얘가 나랑 계속 사귄다고 하면 얘도 여잔데 자기도 결혼하고 싶은 나이가 있을 거고 자기가 생각하는 삶이 있을 텐데 그런 삶을 나랑은 같이 못 하겠구나. 그러면은 내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얘를 그대로 내 옆에 붙잡아 두는 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일까? 혹은 얘가 원하는 인생이 있고 결혼을 하고 싶어 하니 모든 남자가 나처럼 결혼 준비가 안 되곤 아닐 테니 차라리 내가 보내주는 게 얘를 정말 사랑하는 게 아닐까. 내가 잘 해주지도 못할 거면서 옆에 붙들어주고 있는 거는 그냥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닐까. 얘를 행복하게 해주지도 못하면서 그냥 내 옆에서 고생만 시키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남자분들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별을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통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여자분에게 알려주면 여자분이 미리 알고 아니 그런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보통 이런 생각은 남자분들이 같이 나누기보다 혼자 해요. 왜냐하면 이 생각이 끝나고 나면 내가 해야 되는 건 이별 통보기 때문에, 혹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너무 내가 사랑하면 그냥 내가 이를 악물고 정말 악착같이 내가 어떻게든 결혼을 하기 위해서 절치부심하는 것밖에 답이 없겠지만, 근데 보통은 절치부심한다고 답이 나올 만큼 결혼 준비라는 게 간단한 건 아니잖아요. 쉬운 게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이 고민의 결론이 이별로 많이 가거든요. 그러면은 이 고민이 끝나면 나는 이별 통보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고민에 대해서 여자분이랑 잘 나눌 생각을 못 해요. 왜냐하면 이 고민을 하다가 내가 결론이 이별을 안 하는 걸로 날 수도 있는 건데, 처음엔 그렇게 다들 생각을 하거든요. 고민을 시작을 할 때는. 근데 그럼 내가 어차피 우린 계속 만날 건데 괜히 얘를 상처만 더 주는 거 아닌가. 결혼에 대해서 내가 못하겠다.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들을 괜히 했다가 괜히 상처를 주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여자분은 사실은 당장 결혼을 해야만 하는 게 아니라 너도 결혼을 생각했으면 좋겠다 정도의 생각으로 얘기를 한 건데, 남자분은 야 지금 우리 결혼 못하면 헤어져야겠네 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결국은 사회 문제기는 해요. 왜냐하면 결혼을 반드시 우리가 정년기에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누구 때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생각인가? 아니면 사회적인 인식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가? 그렇죠? 사실은 결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취업이든 뭐든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시기쯤에는 이걸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일종의 통과 의례들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예전의 전통적인 통과 의례랑 요즘의 통과 의례는 조금 모양이 다르기는 하지만 요즘에도 그런 게 있단 말이죠. 뭐 우리가 적당히 학창 시절이 끝나고 나면 대학을 간다든지, 뭐 대학을 졸업을 하고 나면 취업을 한다든지, 취업하고 얼마 후에는 결혼을 한다든지, 결혼하고 얼마 후에는 아이를 가진다든지, 이런 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통과 의례들인 거고, 물론 요즘은 여기서 벗어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나만 행복하다면 내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어쨌든 사회에서 생각하는 통과 의례라는 거, 정상적인 혹은 뭐 이렇게 일반적인 통과 의례라는 게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대부분은 그 통과 의례에 맞춰서 살고 싶기는 하다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 편이에요. 그쵸? 그리고 그 와중에 결혼이라는 게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괜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압박을 주는 건 아닌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요즘 비혼주의인 사람들도 있잖아요. 있고 한편으로 결혼 준비라는 게 쉽지 않잖아. 옛날엔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결혼 준비라는 게 되게 어렵고, 특히 이제 부모님이 집에서 나를 받쳐주는 게 아니면
내가 그 결혼 자금을 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러기엔 우리 지금 당장 80년생들까지만 해도 취업이 이렇게까지 어렵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취업도 너무나 어렵잖아요. 그럼 당장 내 앞길조차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상황에서 결혼이라는 거에 대한 확신을 하기가 쉬울까요? 돈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닌데, 그쵸? 그리고 한편으로 서로 다 가정이 화목하면 또 그나마 괜찮아. 서로 막 내 자식의 배우자에 대해서 부모님이 별 기대가 없는 거면 괜찮아. 근데 그게 아닌 경우라고 하면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는 둘째 치고라도 이 두 사람의 가정이 정말 서로를 축복해 줄 수 있는 집안들인가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가정도 되게 많단 말이죠. 그럼 결혼을 한다고 쳤을 때 경제적인 건 둘째 치고라도 정말 우리 집에서 너를 좋은 사람으로 받아들여 줄까 너네 집에서 나를 좋은 사람으로 받아들여 줄까라는 것도 이슈기는 하거든요. 부모님들이 바라는 게 너무 크신 경우도 많긴 하고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취업이 잘 안 되고 결혼은 돈이 많이 들고 또 부모님들도 이제 하나밖에 없는 자식들인 경우가 많잖아. 아이들을 한두 명 정도 낳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자식에 대한 애착도 되게 특별한 와중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서로에게 채워줘야 하는 배우자로서의 어떤 기대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부모님이 보시기에 좋을 만한 배우자로서의 기대감이라는 게 그런 걸 채워줘야 하는 부분들도 있는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 사실은 이런 사회적인 압박들이 우리한테 있는 거죠. 결혼을 해야 되고 정말 화목하게 축복받으면서 해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가 필요한 사회적으로 치러야 하는 비용이라는 게 있고 우리가 그런 정말 누가 봐도 예쁜 신랑 신부가 되려면 했어야 되는 행동들과 했어야 되는 어떤 그런 과업들이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달성을 해나가기가 요즘 사회에서 쉽지가 않은데 물론 해나가야겠지만 해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은데 이게 우리끼리도 서로 압박을 줘야 하는 문제인지 이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애라는 게 결국은 뭔가요? 연애라는 거는 우리가 서로 행복하자고 하는 게 연애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결혼이라는 거는 우리가 서로 행복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법적으로 부부로서의 보호를 받고 그리고 우리가 창출해낸 재산을 좀 더 우리의 권리로서 잘 지키고 한편으로 이제 우리가 만약에 뭐 아이를 낳는다면 그 아이들에 대한 어떤 법적인 보호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고 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결혼을 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또한 이제 뭐 좀 더 갇히는 시간들을 늘려나가고 같이 뭐 저축도 하고 공동된 목표를 세우고 그런 걸 달성을 해나가기 위해서도 결혼을 하겠죠. 그런데 사실은 연애랑 결혼이랑 사실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연인이든 부부든 서로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잘 해주자는 관계인 거고 결국은 이게 깨지고 나면 연인이라는 관계도 부부라는 관계도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한다 만다보다 결국 중요한 건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인 건데 상대가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무나 부담을 주게 되면 상대분이 계속해서 나를 사랑해주기보다는 부담을 느끼면서 내가 차라리 헤어져주는 게 맞겠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의 사랑이 거기까지여서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가 들어간다는 게 아쉬운 부분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상대분이 현실적으로 지금 결혼을 당장 하기에 좋은 여건이 아닌 것 같을 때는 우리가 말을 좀 더 부드럽게 예쁘게 할 필요가 있고 내가 가진 기대감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상대가 받아들이는지 살펴보면서 좀 수위를 조절을 해나가는 게 상대의 좀 자존감을 좀 지켜주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커플 간에 서로 하기 쉬운 얘기가 있고 하기 어려운 얘기가 있잖아요. 저는 결혼이 물론 서로 사랑하고 어느 정도 나이가 되고 어느 정도 모인 게 있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이야기들이라고 봐요. 너무 당연하게 이야기를 하기에는 우리가 그 이후에 감당해야 될 리스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물론 확신을 받으면 좋죠. 우리가 모든 게 다 순탄하게 흘러가면 좋지만 안 그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상대가 내 이야기로 인해서 다칠 수 있으니까 안 다칠 수 있게 배려를 해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로 얘기를 드릴게요. 결혼 압박으로 헤어지는 사례 같은 경우도 제외가 물론 돼요. 근데 그러려면은
상대분이 압박으로 느꼈던 부분들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덜어내주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당장은 결혼을 하지 않아도 결국은 행복하게 연애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재회를 하고 이후에 결혼에 대한 생각들을 만들어주시기 시작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결혼을 한다 만다 해서 의견이 달라지고 서로 대화를 안 하게 되고 싸우고 그런 행동들이 벌어질 것 같으면 되게 조심해야 된다는 거고,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그만큼 우리가 수습에 대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그만큼 더 많은 배려와 존중을 통해서 상대분이 나를, 그래 그래도 얘가 이만큼 날 생각을 해주는데 내가 어떻게든 얘를 지켜주고 다시 사랑해줘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시려면 그만큼 잘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압박으로 해서 헤어진 사례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런 사례들을 가지고 재회도 되게 많이 시켜드렸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제가 앞에서 계속 얘기 드린 게 사실 재회가 아니라 왜 결혼 압박으로 해서 이별이 되는지를 알려드렸단 말이에요. 이 왜에 많이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좋겠고, 결과적으로 정말 중요한 거는 두 분이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 되는 거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야지 서로 곁에 남아있는 거니까. 내 곁에서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언젠가 떠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한다 만다 보다 중요한 거는 정말 내가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 그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 그게 안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배려를 하고 존중을 해줄 건지 라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면서 실천을 해주시는 게 너무나 이 연애가 오래가고 결과적으로 결혼까지 가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꼭 아셨으면 좋겠고, 네, 너무 걱정이 되는 마음에 잘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야기가 좀 길어졌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게 연애도 하시고 결혼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뒤에 안내 부분 나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진단을 제대로 받고 상담을 받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안내 부분 보시고 진단을 제출해주신 카톡 연락 주시면 되세요. 네,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다들 행복하세요.